자, 그 다음에 작가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경매 계속 하세요? 아니, 당연히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아까 얘기했죠. 되팔이는 아니고 개발을 하거나 그래서 뭐 별장으로 좀 쓰거나 이런 것들 필요한 부동산을 사는 개념이죠.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필요한 부동산 쪽으로 조금. 근데 그게 맞아요. 일반 투자자들도 내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해. 근데 그전에는 생각 안 했어. 우린 싸다는 이유로 사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거지.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이 좋지가 않으니까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늘어날 시기가 오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경매 시장 계속 화랑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9시 뉴스에 인천 지방부분의 빌라가 감정가에 50%가 떨어졌어도 낙찰자가 없어서 뭐 유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안 나왔을 것 같죠?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실제로 9시 뉴스 나왔어요. 우리 경매할 때. 제가 사냥을 하거든요. 겨울이면 꽁사냥을 가는데 처음에는 초보자일 때는 총에다가 막 엽탄이라 해야 되지 총알 가득 들고 와요. 막 잡을 욕심에. 총하고 총알이 많으니까 투자자로 돈이 많으면 뭐 될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야. 꽁이 내려오는 시간. 꽁이 있을 만한 고대에 내가 가야지. 그래서 아무 때나 경매 시장 가서 돈 버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 아까처럼 뉴스 나오면 그때 가면은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시장에 사람이 없다. 뭐 대출도 안 된다. 그러면 가야죠. 오히려 역으로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나는 지분을 많이 했는데 지분 투자를 지금이야 지분도 대출해 주잖아요. 처음에는 안 해줬어요. 약간 진입장벽이 있어야죠. 네. 그러면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면 진짜 법원 어신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주택자들 가시면 돼. 오히려 무주택자가 그런 게 더 기회다. 그럼요. 이번에도 다 유주택자들 다 손발 묶어 줬잖아요.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경매 시장에서도 지금 지분 투자 얘기하셨는데 주로 지분 투자하는 이유가 남들이 안 오기 때문에 하셨던 건가요? 네. 지분 투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풀어가는 것도 좀 복잡하고 네네. 우리 썩은 사과 이론이잖아요. 물건이 너무 이쁘면 네. 사실 시중에서 다 팔려요. 그런데 이제 물건이 또 너무 나쁜 게 아니라 멀쩡한데 조금만 썩은 데만 도려내면은 이제 수익률이 있는 먹을 만한 것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분이나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고 그냥 불장에 갭 투자만 했어도 돈 벌었을 것 같아. 불장일 때 우리 왜 빌라 짓고 이랬나? 저도 전문가분들 중에서 저도 너 나름대로 또 부동산으로 조금 그래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옆에서 뭐 했다 그러면 그래?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작가님이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고 없는 것에는 운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자기 개발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력하면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운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때는 약간 근면, 노동 이데올로기가 있었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한평의 김기한 씨. 아, 아까 그분. 네. 평생 노동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똑똑해요. 한평군에 계시니까 한평군 엄다면인데 딱 자기가 보기에 여기 한평군 엄다면 땅값은 안 오르겠더래. 그래서 밭을 한 평도 안 샀어. 정씨 문중에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신가. 논만 샀어요. 논이 지금도 한 평에 25,000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삶이 게으르냐?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뭐. 근데 그게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거지. 누구나 그 정도는 해.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우리 김기한 씨가 진짜 강남 아파트 10채 가져야 된다니까요. 네네. 그게 아니라 일하는 게 어느 쪽으로 갔냐. 이게 중요해.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은 누구나 조금씩은 해요. 근데 그 노력이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운이라고 그럼 거기서 생각했냐? 김연아가 내 여동생이었으면 김기한 씨 딸이었으면 걔 마늘 심고 있어. 재능이 발견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을 스케이트장 가가지고 엄마가 딱 해보고 하니까 코치도 만져보고 얘는 또 골격이 벌써 무술을 하게 생겼네. 발견되잖아요. 네네. 내가 서울에서 모터사이클 수리점을 안 했으고 만약에 지방에서 했었으면 지금 네네. 농기구 수리하고 있을까? 물론 그 삶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네네. 그렇지만 그럼 내가 더 하고 싶은 꿈을 이렇게 커졌겠냐 이거지. 그래서 노력이 그건 기본이지만 방향성이다. 그 방향성은 사실은 또 운의 영역이기도 해요. 자기가 맹아적인 상태에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렵다니까. 그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렇거나 아니면 부딪혔거나. 우리 같은 스타일이 부딪혀서 온 케이스잖아. 근데 멘토를 빨리 찾거나 뭐 책을 하나를 읽고 깨달았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게 빨라지는 거죠. 그 부분의 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가만히 있어도 오는 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로또는 사야죠. 그런 운 이제 로또 같은 운이겠고 대운을 얻기 위해서는 부딪히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잡고 내가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돈이 올 골목을 짚고
지키듯이 네네. 그래야 운조차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사실. 그냥 운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다. 네, 확률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죠. 그 운이지 뭐 갑자기 없는 고모가 미국에서 막 유산을 나한테 넘겨줘 그런 거 말고 네, 그건 항상 보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막 갑자기 상무가 이혼녀를 좋아하고 이런 것은 판타지야.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운조차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LH가 어느 날 미친 척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빌라를 매입하겠다. 뭐 이런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뭐 내 물건 그때 안 팔려갖고 지금 죽으라고 전세 주는 거 딱 2동 갖다 주면은 팔릴 수도 있잖아. 이게 운인 거지. 근데 그 운을 하기 위해서 뭐해? 안 팔리는 이 빌라를 얼마나 관리하고 버티고 있어.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게 상상하는 만큼 있을 수도 있더라. 그럼 결국 꾸준히 노력하고 버티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오토바이 네. 수리센터를 할 것이냐, 부동산 경매를 할 것이냐 내가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때는 아니었다라고 접고 뭐 이런 식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전에 김 작가님의 그 유튜브 채널 백만장자 라이프 보니까 주식 투자 엄청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제가 알고 있는 김경환 작가님은 부동산의 전문가인데 또 부동산 쪽으로 경매 쪽으로도 많이 알려주셨던 분인데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도 사실 있어요. 뭐 도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주식 투자가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시고 계신 건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한 4, 5년 전에 제천에서 네. 사우나 화재 사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주가 구속됐어요. 징역 7년 받았을걸요. 그분이 2달 전인가 3달 전에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그 건물을. 다시요. 아니 낙찰 받은 건물이에요. 아 예전에. 네, 그래갖고 리모델링을 하던 중에 용접공이 불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과실치사고 그다음에 사실 그 건물주의 영역은 또 아니거든. 우리 보통 일을 시켜니라고 뭐 일을 줬겠지.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해방되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때부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요. 조선시대에는 그냥 그때의 그런 나라지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그 법 집행을 좋아해요. 우린 경매를 하다 보니까 네네. 딱딱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법을 좀 현행법을 좀 넘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국민 정서를 달래기 위한 건물주 구속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신사동에서 가수 길이라는 가수의 건물에 명도하는데 곱창집 사건이 있었다고. 아 네네네. 강제 집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막 못하게 하고 이랬다고. 네네. 그 2가지 사건이 내가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환멸을 느끼게 됐어요. 이 나라는 공정, 도덕, 상식, 법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나는 자유주의자잖아요, 약간.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팍스 아메리카야. 자유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를 보호하는 미국에 투자해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투자할 방법을 몰랐어요. 달러를 사야 되겠는데 방법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미국 주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미국 주식을 사야지. 그래서 이제 갔는데 미국 주식도 뭐 어느 날 누구 불러오고 가니까 신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식값을 1년 전으로 되돌려줬대. 반값이 됐다는 거야. 아니, 9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 무조건 매집이지.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1억만 하려고 했어. 네네. 그런데 딱 해보니까 어디든 시드야. 프로테지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아파트 보증금 12억 원을 몰빵했지. 모터보트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나 얘기했지. 물 들어올 때 네네. 모터보트 사정없이. 네, 달려야 된다. 몰라 어찌 될지는. 그러면은 지금 그 모터보트를 출발시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월 20일부터 했으니까 3월부터. LA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네. 다 공개하고 있어. 계좌 막 실시간 다 까. 네네네. 내가 망하는지 흥하는지 그냥 아주 다 공개할 거야.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터보트는 하여튼 시드 넣고 지금 달리고 휘발유 넣고 막 지금 달리고 계신데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지금 상황은 그게 마이너스 12억 샀을 때 마이너스 2억 7천까지 갔다가 다시 플러스 2억 5천까지 갔다가 네. 한 4천만 원은 이득 취하고 2억을 남겨놨는데 보는데 쭉쭉쭉쭉 5천까지 빠지더만 하룻밤에. 네, 하룻밤에. 그리고 2천만 원까지 빠졌다가 어제까지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다시 올라왔어. 플러스. 그러면서 내가 또 깊은 성찰을 했어요. 익절은 다소 성급하게 먹고 튀자. 2억이 올랐잖아요. 팔았어야 돼. 근데 왜 못 팔았을까를 또 생각했어요. 내가 주식 유튜브들도 다 보고 하다 보니까 장기 투자해라, 사고 팔면 안 된다. 거기에 세뇌당한 거야. 사고 팔고 안 하는 것들은 쬐끔 하는 것들이요. 그건 나무도 쬐끔 남으니까 그러지. 1억, 2억이 남으면 그건 팔아야 돼. 챙겨 먹어야지. 그러니까 적정한 금액과 적정한 수익이라면 팔아야 된다. 내가 그래서 내가 멘탈이 센데 네네. 2억 2천만 원 되니까 한 이틀간 내가 좀
굉장히 우울했어. 그러면서 내가 돈을 너무 우습게 봤다. 신이 나한테 1억, 2억을 줬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그걸 더 먹겠다고 버티다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상황을 부동산에서 제가 2008년도에 1,000만 원 더 먹겠다고 그러니까. 안 팔았다가 10년 보유한 물건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팔려고 마음 먹었잖아요. 네. 임자 있잖아요. 네. 다소 불만족스러워도 팔아요. 나는 그건 잘했어. 근데 주식은 사고파기 너무 편하다 보니까 계기긴 한데 부동산은 진짜 그래요. 내 물건을 팔려고 내놨죠. 근데 매수자가 왔어. 다소 깎어. 그거마저 고집 부리면 안 돼. 왜냐하면 다음 매수자가 언제 올지 몰라. 어떻게 보면 그 매수자가 적절한 매수자인데 그 순간에 1,000만 원 깎으면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막 또 올 것 같아. 야, 이거 막 이 바닥 확인한 것 같아. 네. 마지막 매수자였던 네, 거지. 그 사람이 마지막 매수자였던 경험이 굉장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난 그래서 깎아주는 건 잘 깎아줍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로 그래요. 그냥 팔기로 했으면 이건 진짜는 내 물건이 아닌 거야. 근데 주식에서도 지금 그 똑같은 거에서 배우고, 내가 옛날에 생각하면 진짜 요즘 드는 생각이에요. 옛날에 진짜 2,000원, 3,000원 오토바이 빵꾸 떼고 돈 버는 사람인데, 네. 네가 진짜 초심을 잃었구나. 1억, 2억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다니. 진짜 요즘 네. 느끼고요. 앞으로 더 잘해보려고. 어쨌든 부동산 투자도 자산 투자, 주식도 자산 투자, 또 거기서 또 얻었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알기로도 멘탈 엄청나게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손해 사실 장기로 보면 손해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드네요. 그게 운이에요, 또. 여기서. 이거 네. 똑같아요. 12억을 박았잖아요. 네. 그것도 레버리지래요. 3배 레버리지. 12억을 박았잖아. 내 운을 실험하는 거야. 신이 주신 운까지 시험하시는. 시험하는 거지. 네. 신이 나한테 얼마를 줄지. 그 다음에 포지션이 좋잖아. 이게 만약에 70달러라든가 이면 하방이 많이 열려 있어갖고 무서운데 뭐 90달러 갔던 게 30달러더라고. 그러면 상당히 나는 괜찮다. 하방이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또 안전할 수도 있겠다. 예. 역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옛날에는 오르면 주식을 못 사서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못 사고 갑자기 오르면 화가 나. 이익이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싸게 못 산 거. 그렇죠. 투자는 똑같은 것 같아. 저도 투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종목만 다를 뿐이지.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보니까 이제 스토리가 뭐 고시원도 있었고 되게 많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호기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해보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배우고 싶거나 꼭 하고 싶은 또 다른 목표나 계획 같은 게 또 있으신가요? 이제 앞으로 생각하시는 것 중에서 또는 일기에 쓰셔 놓으신 거. 네, 저는 이제 호텔 내 책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호텔을 꿈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드라이브 무인 호텔을 이제 용인하려고 이제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3개 정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수영장도 크게 파고 말이에요. 예쁘게. 그거 이제 하고 싶고, 그건 이제 꿈은 아니잖아요. 그냥 네. 사업적인 거지, 현금 흐름 이제 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경매 에로 영화사를 만들고 싶어요. 부동산 경매와 에로요? 네, 에로 영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에로 영화로 배우는 거지. 뭐 영화 쪽으로 해서 좀. 영화, 예. 네. 그래서 내가 2013년도에 경매 영화를 하나 만들려고 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든 게 이제 유튜브에 있어요. 멍해. 물론 엉망이죠. 제가 2번째 영화야. 첫 번째 단편 영화는 누가 왕비 가슴에 점을 부었나. 네. 이것도 있어요. 영화를 배울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찍은 거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왜 이 얘기가 나왔냐? 영화 산업적인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영화를 배웠으니까. 네. 그 영상 속에서 내가 가진 좀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든 뭐 경제든 문화든 뭐 이렇게 앉아서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공감대로 영화 한 편을 보고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곧 하시겠죠? 네, 지금 네. 그래서. 뭐 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고, 영화를 개봉을 하시기를 또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사 만들고 지금 막 배당도 주고 막 네네. 최고의 배당주가 되는. 예,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유쾌한, 우리가 너무 지금 막 대립돼 있고 싸나워져 있어. 국민들이 좀. 특히 이제 우리는 50대 이상. 예, 밑에하고는 안 맞아요. 이제 이미 정서가 안 맞아요. 그래서 50대 이상의 세대들의 이야기. 그래서 내 유튜브 영상도 편집이 빨리빨리 안 해. 느려. 못 따라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투자에 관심 많은 분들이 정말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작가님을 보기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꼭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딱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또 망할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세상 일을 몰라요. 네네. 그래서 내가 잘 안 하는 게 누구에게 뭘 하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나도 누구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뭔 얘기 한다 해서
꼭 뭐 그건 아니고 그냥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살라 오늘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오늘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이불 잘 개고 하루가 지났으면 내일 아침 일기 쓰고 그거부터 해야죠. 그걸 평생 동안 하면 운도 올 거고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못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네. 그 자체로 자기의 그 삶의 성실한 기록이 남아있잖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네.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그것만 잘하면 운도 올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내 삶 자체를 불철저하고 내 주위 더러운 걸 놔두면서 뭐가 어떻게 바뀌길 바래. 그건 아닌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좌우명이에요. 오늘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요. 죽었을 때와 잘 놀다가 죽었다. 물론 뭐 당장 치면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김경만 작가님의 삶에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철학적인 얘기, 부동산 투자 관련된 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얘기들을 듣고 난 다음에 앞으로 좀 복기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연락드려서 또 한번 또 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